자, 같이 봅시다. 문제에서 3x 플러스 4y는 5다 하고 줬고 이 친구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뭔가의 최소값을 물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산술기하 평균 아니면 2차 방정식 등으로 푸는 건데 지금은 코시 슈바르츠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잘 보시면 얘랑 연결되는 값이 3x 플러스 4y의 제곱인데 이 친구가 3의 제곱을 해주면 9x 제곱 플러스 16y 제곱 플러스 24xy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일단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지금 매칭을 시켜서 풀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얘가 지금 잘 매칭이 되진 않네요. 숫자가 잠깐 보시면 그쵸? 3x 4y 이렇게 나와있고 9x 제곱 4y 제곱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얘를 3x 분명히 플러스 4y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얘를 가지고 세우면 식이 이쁘게 안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얘를 가지고 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3x 4y인데 여기가 그럼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3의 제곱 4의 제곱 슉 여기다가 x제곱 y제곱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얘를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해.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살짝 응용을 해야 해서.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자 얘를 3x 플러스 2 곱하기 2y 이렇게 쪼개서 보면 조금 방법이 생기죠. 이렇게 쪼개서 보면 그랬을 때 이 3x랑 2y를 그냥 하나의 몸체로 봅시다. 그러면 이게 다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3x의 제곱 2y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1의 제곱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여기서 뱉는 거지. 이렇게 하면 뭔가 숫자가 안 맞는데 16인데 이러면서. 자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9x 제곱이랑 4y 제곱으로 내가 원하는 이제 그림이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제곱을 해서 오른쪽에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걸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이걸 이렇게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한번 생각을 틀어서 여기에 있는 값은 5고 3x 플러스 4y의 제곱은 그대로 정리가 되죠. 이 값이 25죠? 그러니까 약분해 주시면 최소값은 5다. 그래서 최소값은 5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여기를 살짝 이렇게 편집을 해줬다. 이게 핵심이에요. 1 곱하기 3x랑 2 곱하기 2y 외로 봐주는 게 핵심이다.
이때의 x값과 y값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단조건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럼 단조건 어떻게 되죠? 등호는 언제 성립? 이때 성립. 그래서 여기 이제 쪼개놓은 거예요. 1분의 3x가 2분의 2y일 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3x가 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3x가 y라는 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풀어보면 5y는 5고 그래서 y는 1이고 x는 3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산술기하 평균이 어려워졌을 때 또 코시-슈바르츠 정리가 어려워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변형을 가하는 거예요.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변형 가했던 대표적인 상황은 역수관계 만들어줬던 거고 코시-슈바르츠에서는 이 A, B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고 해줘야 합니다. 별표 2개 학습을 해주셔야 해요. 어렵죠. 오늘 쉽지 않습니다. 74번. 75번.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물어보는 거네요. 풀어보십시오. 각각을 뭘로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억은 산술기하 평균이죠. 양수 조건 확인하시고 자, 니은의 별표 니은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생각은 루트 x로 보라는 거지. 그러면 코시-슈바르츠가 어렵게 나오면 변형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봐주는 거냐면 루트 x의 제곱과 루트 y의 제곱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루트 y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뭐로 봐주냐면 1 곱하기 루트 x 1 곱하기 루트 y로 봐주는 거죠. 얘를 종합하면 니은은 어떤 식을 세우셔야 되냐면 루트 x의 제곱 루트 y의 제곱 하나 1의 제곱 1의 제곱 하나 같거나 크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냥식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고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4 앞에는 2 8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는 2 루트 2보다 작다 는 게 나오죠.
니은은 맞습니다. 이 두 친구는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디귿. 디귿은 이제 얘를 뭘로 해석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루트 x분의 1하고 루트 y분의 1을 더했는데 얘가 루트 2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x 플러스 y는 4다 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리고 얘는 처음에는 해석을 해보려 하겠지. 뭐 역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를 뭘 적절하게 곱해봐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애니 아이디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모르겠어. 처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써볼까? 뭐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도 뭐가 잘 안 돼. 그럼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은 정석대로 풀자지. 정석대로. 얘를 정석대로 풀려면 다 옮겨야겠죠. 이렇게 다 넘겨서. 그래서 내가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밝힐 수 있냐? 원론적인 풀이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를 내가 정리를 해볼 수 있나?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능한가요? 얘는 항상 0보다 작나요? 이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 우리가 기억에서 봤던 거 좀 착안할 수 있지 않을까? 얘를 통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랬을 때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값은 뭐보다 짜고? 얘는 2 루트 2보다 작대. 작거나 같고. 루트 xy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맞죠? 그 기억 니은에서 봤던 것들을 가져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클 때를 생각해봐. 제일 클 때는 분자가 제일 크고 분모는 작고 아닌가? 다시 보세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0보다 작은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양수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얘가 루트 2보다 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딱 생긴 것만 봐도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단조건 한번 볼까? 단조건. 기억의 단조건은 뭐예요? x랑 y가 같을 때지. 니은의 단조건은? x 1분의 루트 x하고 1분의 루트 y가 같을 때지. 즉 x랑 y가 뭐 할 때? 같을 때야. 그러니까 우연히 두 개의 단조건이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둘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루트 2가 아니네. 소리 2네요. 2.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얼마? 루트 2다는 거야. 루트 2. 이 값이. 왜? 둘이 같다는 건 x가 2고 y가 2라는 소리잖아. 그치? x가 2고 y가 2야. 그렇다는 것은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는 2루트 2가 나오고 분모는 2가 나온다. 그래서 약분하면 루트 2가 나온다. 그래서 0이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좋아. 단조건일 때는 그렇게 성립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 루트 2보다 커질 수는 없나?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항상 0보다 작다고 못 하겠어. 그럼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지.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4고 하나가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자는 얼마랑 비슷해요? 하나는 4고 하나는 0에 가까운 숫자야. 하나는 4에 가깝고 둘 다 양수긴 한데 그럼 분자는 얼마에 가깝겠어? 분자 루트 x 플러스 루트 y는 4. 예니씨 둘 중에 하나는 4에 가까워 3.9 하나는 0.1 분자는 얼마랑 비슷해요 그러면? 하나는 4에 가깝고 하나는 0에 가깝다니까? 4에 4에 가까워요? 왜죠? 거지려면 분자가 분자만 생각하는 거야. 분자만 봐봐. 둘 중에 하나는 4에 가깝고 하나는 0에 가깝다니까. 그럼 분자가 얼마겠어? 틀려도 돼요? 4 왜 4죠? 설명을 해줘야지 왜 4인지. 거지려면 음. 큰 수를 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 질문을 이해를 한 거지. x 더하기 y가 4인데 하나를 4에 가까운 수로 보고 하나를 0에 가까운 수로 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이 값이 얼마냐는 거지. 얼마 했어요? 얼마야? 수인이? 2요. 이지. 왜 이해요? x 4제곱 놓고 y 0제곱이었어. 그렇지. x에 4 넣고 y 0 넣으면 2 더하기 0이잖아. 예시 오케이? 그때 분모는? 4 곱하기 0이니까 물론 0.0001이겠지 3.9999겠지 그치? 근데 곱하면 얼마로 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엄청 큰 수 아니야? 그쵸? 아니야? 매우 큰 수잖아 매우 큰 수 동의? 동의가 안 돼. 얘는 0에 가까워. 얘는 2에 가까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예를 들어 100분의 1이라고 하면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하면 200이잖아. 2000, 2만 엄청 큰 수가 되겠죠. 발레는 엄청 많이 구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얘를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까? 산술기압 평균 이 루트 안에 둘을 곱해서 넣는 거지. 그럼 끔찍한 혼종이 나타나죠. 어떻게? 루트 x, 루트 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단조건은 x랑 y가 서로 같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보다는 얘가 같거나 또 크잖아. 이때가 최소라고 최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 답은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나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얘랑 얘죠.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코시 슈바르츠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찍하지.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 될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고 이러저러 다 생각을 해보고 안 되니까 선생님은 부등식으로 푼 거야. 부등식으로 풀었을 때 내가 기억 니은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얘는 다시 보면 루트 xy분의 루트 x 플러스 루트 y예요. 근데 이 값은 2보다 작다 그랬고 이 값은 2루트 2보다 작다 그랬지.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건 뭐야? 누가 얼마만큼 작아질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그냥 작다고 약분돼가지고 루트 2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그거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럼 내가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자가 좀 커질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가 좀 작아질 수 있는 방법 없나? 분모가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x나 y가 0에 가까이 다가가면 되잖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런 걸 한 번에 처음에 딱 풀어내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줘야 이런 문제가 풀 수 있고 해설집 해보면 발레 이렇게 하나 떨렁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고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면 세상 이런 문제가 막 무한정 많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적당치 보고 푼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좀 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176번입니다. 176번을 보시면 A, B, C, D 4개나 있지. 당황하지 말고 이때 각각 2개씩 세트를 주고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을 물었어요. AB 더하기 CD의 최대값. 그 다음에 CD 더하기 BD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좀 풀이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여기서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 AB가 되죠. 물론 절대값이 씌워져 있겠지. 그리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AB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라는 결론이 나겠죠.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CD는 9 마이너스 9다 등호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이거 더하는 거에 최대값 구하는 거 했죠? 기억나? 얘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B 플러스 CD는 당연히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조건 물론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단조건을 생각을 해주시면 첫 번째 녀석의 단조건은 A랑 B가 같을 때고 두 번째 녀석은 단 C랑 D가 같을 때다. 그러니까 문제 없죠? AB가 같기만 하면 제일 큰 값 생기는 거고 CD가 같기만 하면 제일 큰 값 생기는 거니까 큰 값은 10이다. 뭐 다른 전제 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조건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M1 값은 10이에요. 자, 이제 M2가 어려운데 M2를 보시면 이번에는 AC랑 BD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두 집안을 믹스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코시 슈바르츠를 써줘야 합니다. AC, BD 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렇게 풀어야죠. 식을 잘 정리하십시오. 단조건 쓰고 갑시다. 여기 단 A분의 C가 B분의 D일 때 라고 하셔야 돼서 AB는 C, AD는 BC일 때 최대가 아니 단조건이 성립한다. 2 곱하기 18이니까 여기는 36이죠. 그래서 AC 플러스 BD는 6하고 마이너스 6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AD 값과 BC 값이 같겠지 뭐 라는 생각을 함께 16이 답이다. 별표 3개 연습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산술기하 평균이랑 한꺼번에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하십시오. (117번) 보시죠. 사각형 ABCD는 원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내접원이 보이면 못 참죠. 못 참고 표시해야 될 것들을 다 표시해 주세요.
피타고라스를 쓰라는 얘긴가 라는 생각이 들죠. AB는 1이고 AD는 7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지름이 나왔네요. 반지름은 50이네요. 아니 지름이 50, 루트 50이죠. 루트 50. 여기가 루트 50이 나왔습니다. 둘레의 길이의 최대라고 했죠. 그럼 하나를 x로 하나를 y로 두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50이 되죠. 다 좋네.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8 더하기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물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지금 제곱 관계죠. 코시 슈바르츠를 써주는 게 맞는 것 같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y제곱 1제곱 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 단조건 생각해 주시고 x, y랑 같을 때네요. 최대값은 10이다. 답은 18이 되겠죠. 간단하죠? 얘는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괜찮죠? 다음 178번 풀어보세요. 딱 보면 코시 슈바르츠 그냥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답은 4번. 179번 봅시다. 자, 이 생긴 거 좀 괴랄하게 생겼죠? 네, 이거 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쪼개서 푸시면 됩니다. 쪼개서 나열해 보시고 산술기하 평균을 역수관계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니까 역수끼리 좀 짝을 지어서 다시 재정리해 주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179번이죠.
딱 보면 6이죠. 그쵸? 역수관계니까 다 2 최대 최소일 것이고 샥샥 날라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거 딱 보이면 좀 전개해 볼 생각을 하셔야겠지. 전개를 해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얘도 전개하면 대신 얘는 이제 3이 추가로 남아서 3 때문에 6이 더해져서 9가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잘 좀 봐주시면 좋겠다. 물론 얘를 이제 코시 슈바르츠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얘를 코시 슈바르츠로 풀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얘를 루트 x의 제곱으로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루트 x분의 1의 제곱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성립돼요? 둘에 곱한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바로 9다 라고도 알 수 있다. 여러분 계산시키려고 내비뒀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천천히 잘 봐주면 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걸 격이 이제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BC, X, CA, Y, AB, G 얘네들을 좀 이쁘게 만들려면 다 더해버리면 돼.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면 그럼 총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성립합니다. 다 더하면. 그럼 가는 2분의 1이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 A는 B는 C는 각각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요? A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은 BC가 X잖아요. X. 그러면 이 X를 뒤로 넘겨주면 2분의 1 X 플러스 Y 플러스 G인데 빼기 X가 되니까 이 X에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똘똘하시네.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덩어리만 또 이해하면 나머지는 또 격이 같다로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x분의 2분의 1 y 플러스 g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x분의 y 더하기 x분의 g고 빼기 2분의 1 하나 빠지죠. 괜찮아요? 그러면 일반화 해봐. 그럼 나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 3개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봐놨지. 이거 얼마라고? 6이야. 괜찮죠? 얘는 따라왔어? 6이야. 그럼 사실 이 전체 값은 3이고 3 빼기 2분의 3은 답은 2분의 3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얘는 지금 잘 보면 3이죠. 그럼 다는 1이 되겠죠. 3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다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풀면 되고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시험에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스텝에서 좀 몇 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문제를 어렵게 만든 애들이 있고요. 그래도 좀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만든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몰아가야 한다라는 느낌이 중요하거든. 내가 원하는 꼴로 몰아가야 된다. 그걸 좀 극한으로 좀 만든 문제가 186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죠? 볼까요? 186번. 어쨌든 최소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주어진 정보만 봐서는 뭘 써야 될지가 난감하죠.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냐면 x, 2x, 3y, 2g, g 결국엔 다 더하면 3개씩이지. 이걸 이용을 하라는 소리야. 얘네가 3개씩이다 라는 걸 힌트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y, g를 일단 다 3개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을 약간 곱해주면 되겠죠? 똑같죠? 그런 다음에 얘를 잘 찢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역수 관계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은. 그럼 이걸 보고 힌트로 생각해서 억지로 내가 역수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를 뭐 다 전개한다고 식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역수 관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y 플러스 2g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g 하나로 얘네들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로.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그냥 써주면 되겠죠. 적어보세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전개를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죠. 전개를 해주면 3분의 1에 6 더하기 24 더하기 이제는 이제 역수관계끼리 만나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다 적기가 귀찮잖아. 생 같은 경우는 이걸 A라고 이걸 B라고 놔버려. 얘를 A, 얘를 B라고 놉니다. 그럼 이제 A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24 B 곱하기 A분의 6 이렇게 나오죠. 역수관계. 이해되시죠? 항상 풀 때 다 적지 말고 이렇게 적절하게 기호를 이용해서 푸세요. 선생님 뭐 별도 썼다가 뭐 하잖아. 그런 거랑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3분의 30이니까 10으로 빠져나오고 여기는 B분의 6의 2 더하기 A분의 2B로 빠져나오겠죠. 이 친구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쏘리 8이네요. 여기 8 어쩐지 안 빠져나가더라. 답은 18이다. 여기가 8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잘못했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수 앞을 보면서 내가 억지로 역수관계를 만들어야지 의도적으로 뭔가를 몰아가야 된다는 거야. 시험에 얘보다 쉽게 나오겠지만 내가 이걸 몰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미리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하나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게 일단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또 연습해야 되는 거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 할 줄 알아야 된다. 196번은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겁니다. 적당하게 역수관계를 너가 볼 줄 알아야 돼. 플러스 선생님 항상 강조하죠. 단조건 x, y 값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풀어보십시오.
지우셨나요? 왜 안 오고 있어? 너무 어려워? 자,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역수관계 만들어줘야 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을 만들어주려고 해야겠죠. 그러면 얘를 x제곱 y제곱 플러스 1을 만들어줬다는 건 지금 x제곱이 남았고 마이너스 4x 남았고 1은 빌렸으니까 갚아야겠죠. 이렇게 쪼개놓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는 건 풀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두 쌍은 산술기하 평균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다 사라진 25만 남겠죠. 얘는 따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식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해주면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안전제곱꼴로 묶이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또 최종적으로 5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전체 식이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흘러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테일을 살려줘야지.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썼으니까 단조건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단조건을 썼을 때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놔야 되니까 x제곱 y제곱 1분의 25가 x제곱 y제곱 1일 때 등호 성립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25는 x제곱 y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드시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가 나왔다는 건 지금 x에 얼마를 넣었다는 소리야? 2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y도 2여야겠지. 물론 y가 0이요. 0이요. 왜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여야 되니까 y는 0이다. 그래서 얘가 m이고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정확하게 이 논리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숨어 들어갈 수 있어. 중요한 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실생활 문제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번 풀어보세요. 얘도 별표 치셨죠? (200번) 풀어보세요.
별표 하나 하시고 그럼 모든 책에 다 있죠? 이제 여러 번 봤을 거야. 아까 수인이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거야 이거. 그 앞에까지 문제들은 뭔가 덩어리의 최대 최소를 물었잖아. 덩어리의 최대 최소를 물었다는 건 여기만 해도 이 전체의 최소를 물었죠. 덩어리 큰 애들의 최소를 물었어. 위에서도 지금 보시면 얘의 최소를 물었지. 이렇게 보통은 큰 녀석의 최소를 물어. 얘의 최소. 그러면 178번이랑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200번은. 뭐라 써야 되냐면 178번하고 비교해야 해요. 이때는 보면 그냥 C의 최소값을 물었지. 그냥 딱 한 녀석만 물어본 거지. 딱 한 녀석. 이럴 때는 2차 부등식 써야 된다. 부등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부등식. 그래서 C로 모든 식을 다 C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도 5 마이너스 C로 표현하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11 마이너스 C제곱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산술기하 평균 또는 코시 슈바르츠를 써주는 게 기본적이죠. 여기서는 코시 슈바르츠로 풀 수도 있고 산술기하로도 풀립니다. 선생님 코시 슈바르츠로 풀게요. 코시 슈바르츠로 풀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B제곱 1 제곱 그래서 2에다가 11 마이너스 C의 제곱 여기가 5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 나오고 2차 부등식을 잘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잘 인수분해해서 3분의 1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m은 3 더하기 답은 4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